네,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두 번째 6.25 전쟁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종이 치네요. 과정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본의 아니게 그 PPT를 띄워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자, 6.25 전쟁이요. 보시죠. 네, 넘어갑니다. 이건 이제 냉전, 이때 당시에 냉전을 다룬 지도고요. 아까 설명했던 그 뭡니까? 그 국공내전 이야기를 이렇게 했고요. 이게 이제 전쟁의 어떤 방아쇠를 당기게 된 에치슨 선언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날씨가 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각각 건강에도 유의를 해주길 바랍니다. 자, 먼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상황이 어땠느냐 하는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멀어가지고 보일란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기본적인 병력은 한국군 96,000명, 북한군 19만 1000명에서 거의 배 차이가 납니다. 사실 요 숫자보다 더 부담스러운 건요, 북한군은 조선의용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쟁을 참여해 본 애들이 많다는 거, 하지만 한국군은 그렇지 않다 하는 거, 요 부분이 있겠고요. 대체로 다 밀려요. 여기에서 보면은 해군이나 이런 거에도 뭐 거의 대체로 다 밀립니다. 다 밀리는데 가장 결정적인 거 뭡니까? 전차하는 게 있어요. 탱크죠, 탱크. 예. 이 탱크가 우리는 없는데 반해서 북한 같은 경우에는 242대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상당히 곤란해지게 되는 거죠. 왜? 탱크가 일단 탱크를 상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북한도 사실 이 탱크가 어디서 났겠어요? 이 소련한테서 사실 받아온 거거든요. 근데 미국은 왜 우리한테 탱크를 안 줬느냐라고 하니까 뭐 이야기가 많은데 대표적인 거는 이승만이 굉장히 호전적이다. 괜히 탱크 줬다가 뭔 일 낼지 모른다 하는 게 결정적이고요. 그리고 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산이 많은 지역에서는 탱크를 사용하기가 불편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대신 탱크를 상대할 수 있는 그 대전차포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줬는데 문제는 그게 6.25 전쟁 때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하는 이야기죠. 결국에는 이 초반에 이 탱크 차이와 병력 차이, 그리고 우리가 준비가 좀 덜 돼 있었다. 왜냐하면 얘들이 일요일 새벽 4시에 들어오잖아요. 일요일 같으면요, 이때 당시에 군인들이 막 휴가 나가고 외출 나가고 외박 나가고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뭐 그래가지고 잘 안 됐지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군대의 휴가나 외박이나 이런 병력을 30% 이내로 제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2004년에서 2006년까지 내가 군대에 있을 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요새 군대도 하도 많이 변해가지고 잘 모릅니다.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북한과 한국의 이 전력 차이를 보면은 북한 쪽이 아주 상당히 유리하다 하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은 뭐 믿고 이래 북진 통일을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결국에 이 탱크거든요. 머리 아픕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당시의 상황 같은 것도 보면은 뭐 대체로 이런데 6월 25일 새벽 4시를 기해가지고 북한군이 쳐들어옵니다. 뭐 조금씩 정리해가면서 적도록 하겠습니다. 북한군의 기습 남침 6월 25일 새벽 4시. 뭐 새벽 4시를 선택한 이유는 당연히 우리가 딱 방심할 시간대니까 그런 거지요.
결국 전쟁 초반부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쫙 밀려요. 뭐 준비도 제대로 안 돼 있었는데 뭐 쫙 밀립니다. 그리고 38선에서 서울까지는 굉장히 가깝죠. 3일 만에 서울이 밀리게 됩니다. 3일 만에 서울이 쫙 밀려나가게 되고 결국 한 9월 달쯤 되면은 어디까지 후퇴를 하느냐 하면은 여기 경상도의 일부 지역만 남기고는 다 물러나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저 어디 경남 뭐 이런 데까지 막 후퇴를 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낙동강 일대까지 후퇴. 이게 대략 전쟁 난 지 한 2달, 3달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때 이제 미국은 계속 이제 부산을 통해 가지고 병력을 넣어주고 있었는데 사실 미국도 북한을 우습게 봤다가 처음에는 뭐 한 대대병력 정도, 대대병력 같으면은 한 600명, 800명 뭐 이런 정도의 부대만을 투입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것도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북한군에 자꾸 밀리게 되고 나중에 일개 사단이 들어왔다가 사단 같으면 대략 한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 되는 부대인데 사단장이 막 붙잡히지를 않나 북한군한테 호되게 당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까스로 요 라인을 사수를 하면서 북한군은 계속 쳐들어오고 우리 국군과 미국 군대는 막 처절하게 막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 도중에 반전이 벌어지게 되지요. 어디? 유엔이라는 애들이 있어요. 이때 당시에 유엔이라고 해서 뭡니까? 얘들은 이제 국제연합이죠. 국제연합.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 유엔이라는 국제연합을 만들고 그 밑에 군대가 있어요. 그 밑에 군대가 있습니다. 유엔군이라고. 이 유엔군을 소집해서 이제 보내게 유엔군을 이제 편성할 수가 있다 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 사실 6.25 말고는 뭐 특별한 전쟁도 없었고 유엔군이 나올 만한 전쟁이 없었는데 미국과 우리가 강력하게 원하지요. 뭐 유엔군을 보내달라. 그러면서 우리가 얘기합니다. 야, 우리 대한민국이 니들이 인정한 유일한 정부가 아니냐. 근데 그 유일한 정부인 우리를 북한 애들이 공격했다. 이거 분명 불법적인 행위다. 이거는 단순하게 대한민국을 공격한 게 아니고 유엔 자체를 무시한 거다. 뭐 조금 과장이 있지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소련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나라 안의 싸움에 우리가 왜 끼어들어? 나라 안의 싸움에 우리가 왜 끼어드냐? 그냥 있어야지. 저끼리 싸우는데 우리가 끼어들어서 뭐 하겠노? 근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야, 그 북한 아들의 탱크라든가 이런 무기가 다 저 거가 니들이 주고 간 거 아니야? 하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유엔군이 참가하느냐 안 하느냐를 이제 판가름하게 되는데 유엔에 보면은 그 안전보장이사회라는 게 있어요. 안보리라고 부르는데 이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제 유엔군이 파견된다. 안보리라고 하는 여기에서 유엔군 파견을 결정을 어떻게 보면 하는데 여기엔 이때 당시에 5개 나라가 있어요. 미국, 프랑스, 영국, 중국, 소련. 근데 여기서 말하는 중국은 대만입니다. 장제스의 중국입니다. 대만으로 쫓겨간 애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유엔군을 참여하려고 하면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느냐면은 이 안보리에서 만장일치 회의 참석 국가의 만장일치 판정을 받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누가 걸립니까? 사실 미국, 프랑스, 영국, 대만까지 얘들은 같은 편인데 누가 문제예요? 얘잖아. 근데 다행스러웠던 거 아직까지 우주의 기운이 우리한테 조금 남아 있었던 거는 뭐냐? 이 소련 애들이 이때 당시에 미국한테 좀 삐져 있었어요.
왜? 왜 중국의 대표로 대만 애들이 들어가 있느냐? 중국의 대표로 중국 마오쩌둥의 중국 공산당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 소련이 회의를 보이콧을 한 상황이었어요. 회의를 보이콧을 했다고요. 그래서 결국 이 안보리 회의를 여니까 이 미국, 프랑스, 영국, 대만 요 4개의 나라만 참석을 했고 이 4개 나라의 만장일치로 유엔군 파견이 결정이 나버렸는 거죠. 이게 사실은 운이자 이때 당시에 소련 애들이 조금 좀 외교라든가 이런 게 좀 어설펐다는 얘기죠. 하여튼 우리한테는 정말 잘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엔군이 소집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유엔군이 소집이 됩니다. 병력 지원해준 애들, 그 다음에 의료, 간호사, 의사 보내준 애들, 그 다음에 물자를 지원한 애들, 물자 지원 의사를 표명한 애들, 이 친구들은 보내준다 해놓고 안 보내줬나 봐요. 그래도 아니 말만으로도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죠? 보내준다고 해준 게 어디야? 우리 지금 다 털려가지고 지금 간당간당한데 아까 봤어요. 안동 이런 거 진작 털렸습니다. 여기 보면은 군이 위에가 의성이고 의성 위에가 안동인데요. 진작 털려가지고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근데 여기에 이제 유엔 군대가 들어오게 되는데 병력 지원군은 그냥 잠깐 들어놓읍시다. 미국, 영국, 호주, 네덜란드, 캐나다, 뉴질랜드, 프랑스, 필리핀. 수업하는데 필리핀 하니까 되게 놀라던데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아시아의 제일 부자 나라는 필리핀이었어요. 알겠지? 일본 아니고 중국 아니고 이때 당시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잘 나가는 나라는 사실 필리핀이었어요. 50년대, 60년대까지 그랬어요. 그 다음에 터키. 그래서 터키는 우리한테 피를 나눈 형제다라면서 형제를 되게 형제를 보이는 나라 중에 하나죠. 기억을 우리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태국, 그리스, 남아공, 벨기에, 룩셈부르크, 콜롬비아, 에티오피아까지,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까지 우리 작은 나라를 도와주기 위해 가지고 사실 얘들이 우리한테 관심이 있었겠어요. 우리 솔직히 망하든 말든 뭔 상관이야. 근데 젊은이들을 보내주면서 우리 공산화되는 거를 막아야 된다. 라는 어떻게 보면 이 시대는 되게 좀 낭만적인 시대죠. 네, 난 그렇게 생각해요. 이때는 이런 게 되는구나. 요새 이런 식으로 병력 보내준다 하면 누가 보내주겠어요. 대번 나라 안에서 시위하고 난리 날걸요. 그지? 어디 듣도 보도 못한 지도에 보이지도 않는 이런 작가만 나라를 위해 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이 목숨을 바쳐야 돼? 우리는 반대입니다. 대번 이럴 텐데 이때까지만 해도 좀 낭만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프랑스의 어떤 장군, 3스타 장군, 내가 딴 반에서 얘기할 때 좀 잘못 전달한 부분이 있는데 3스타 장군이었던 이 사람은 이 6.25 전쟁에 참가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도 이제 참가 신청을 내는데 프랑스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병력을 별이 지휘할 만큼 큰 부대를 가지고 있지 보내지 않는다. 우리는 한 1개 대대 정도만 보내기 때문에 왜냐하면 군대는 계급이 중요하거든. 여기도 계급에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각 나라별로 이제 보낼 수 있는 부대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대를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데 대대는 중령 무궁화 2개가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계급을 중령으로 낮추고 가요. 3계단, 4계단인가? 4계단이나 낮춰가지고 가게 됩니다. 하여튼 그랬던 대단한 분들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유엔군이 파견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니까 아까 나왔듯이 여기다가 유엔군이 떨어진다? 대세에 지장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모든 북한의 거의 전 병력이 북한의 모든 병력이 거의 여기를 딱 둘러싸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간다?
뭐 밀어낼 수는 있어도 피해가 엄청 클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한 거죠. 유엔군이 어떻게 전쟁을 한 방에 뒤집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대규모의 상륙 작전을 계획하게 됩니다. 대규모의 상륙 작전을 계획하게 돼요. 여기 이제 38선 그냥 대충 꼬였습니다. 그 여기에 들어가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한 거죠. 왜냐하면 북한군이 여기에 빼곡하게 모여 있으니까. 고로 어디로 가야 된다? 뒤를 치는데 사실 후보지가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있는 인천, 하나는 이쪽에 있는 원산인데 사실요 인천과 원산을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좋으냐라고 물은다면 원산이 훨씬 나아요. 왜? 원산은 동해바다, 여기는 서해바다. 들어가기도 힘들고 들어가서는 뭐 갯벌을 지나가야 돼요. 동해와 달리 서해에는 갯벌이 있거든. 근데 이 상륙작전이라는 게 위험한 게 뭐냐면은 배 타고 부대들이 가는데 걸리게 되면요, 그 상대편에 걸리게 되면 배에 있었던 수많은 병력들이 힘도 못 써보고 다 꼬르르 물고기 밥이 되는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절대 걸리면 안 돼. 걸리면 피해가 엄청 크단 말이야. 그냥 단순하게 군인 대 군인으로 붙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북한에서도 필사적으로 이거를 막으려고 하고 유엔에서도 필사적으로 이거를 성공하려고 하는데 북한 애들이 아무리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서해는 아닌 것 같은 거야. 이 갯벌을 지나서 군인들이 오면은 바로 슬로우 모션. 그래 되면은 그냥 총 쏘면 다 맞는 거거든. 피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북한 군대는 원산 쪽을 지켰다고 하는데 우리 유엔군이 메가더 장군, 미국의 메가더 장군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인천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게 그 유명한 인천 상륙 작전입니다. (9월 15일) 9월 15일에 벌였던 인천 상륙 작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 국가들이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요. 죽은 사람도 이렇게 많고요. 뭐 그랬습니다. 하여튼 되게 고마운 분들이에요. 되게 고마운 분들. 뭐 5만 명씩, 2만 명씩 이래 보내주는 게 어딥니까? 우리가 공산화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막 김일성, 김정일, 막 김정은, 막 일어나던 사진 붙어 있고 이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괜히 이런 얘기 했다가 누가 알고 날 테러하거나 그렇지는 않겠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 메가더 장군, 여기가 아마 인천일 거예요. 인천에 유엔공원인가? 차이나타운 있는 데 가면은 여기 이 메가더 장군의 동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공시켰죠. 그 전에 태평양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미국의 장군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유엔 인천 상륙 작전 했다. 이게 그때 당시 사진인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종군 기자가 따라 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여기서부터 해서 반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유엔군이 합세를 해가지고 이렇게 얘들을 쌈 싸먹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곧 조만간 머지않은 일에 애들이 쫙 밀려나게 되는 거고, 9월 28일, 그러니까 우리가 6월 28일 3일 만에 서울이 뺏겼으니까 석 달 만에 서울을 다시 되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쉽게 밀렸냐라고 하니까 옛날에 북한 애들도 탱크나 이런 걸 제대로 운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여기에서 낙동강까지 탱크 타고 쭉 내려온 거예요. 사실 탱크는요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탱크 보면은 발통이 바퀴가 아까 나왔듯이 바퀴가
대략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이걸 캐터펄트라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굴러가는데 이게 은근히 내구성이 별로 안 높고 고장이 잘 나요. 그래서 보통 전쟁 났다 하면은 이 이동할 때는 뭐 싸울 때 말고 이동할 때는 이 탱크를 갖다가 따로 수송수단을 동원해가지고 이걸 옮겨야 되는데 북한 애들도 뭐 그래 탱크 안 만져본 거야. 그래서 그냥 탱크 타고 여기에서 낙동강까지 쭉 내려오니까 이게 다 고장나가지고 정작 유엔군이 밀려 내려왔을 때는 얘들이 싸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대요.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역전이 시작된 거고 우리는 38선을 넘어서 다시 북진을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10월달, 11월달이 되면은 우리가 어디까지 올라가요? 우리가 압록강까지 전진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뭐 비록 뭐 전쟁을 통해서긴 하지만 통일 직전에 있는 거야. 뭐 크리스마스는 백두산에서 보내자 하면서 막 올라가거든. 근데 여기서 이제 기분이 좀 싸한 게 있는 거지요. 뭐 지금 시간이 몇 분이나 지났죠? 사실 수업할 때 했던 내용보다 많이 줄였는데 뭐 그렇습니다. 좀 아꼈어요. 이게 뭐 외부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공개된 장소라서 좀 말이 아꼈는데 싸한 거야. 왜? 북한군을 잡은 데 보니까 야들이 한국말을 안 쓰고 자꾸 중국말을 써요. 싸한 거지.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좀 일이 잘 안 풀린다 싶으면은 대번 어떤 문제, 뭐 예를 들어 나라가 망한다라든가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면은 사람들이요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해요. 여러 징조들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보고 싶고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한다니까. 중국 군대가 이렇게 잡혔는데도 에이 그냥 의용군이겠거니 중국은 전쟁 참여 못해. 야들이 국공내전 끝난 지 얼마 됐다고 다시 큰 전쟁을 벌리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든. 근데 사실 중국은요 38선 넘어서 올라가면은 자기들이 바로 위에 간당간당하니까 가만 안 있겠다고 몇 번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10월부터 중국 군대가 들어가 있었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백두산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내자 하면서 올라가고 있었던 거죠. 이게 문제인데 요거는 한판 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